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교육과정 설계 한마당으로 인해서 이틀 동안 수업을 잘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반하고 3반 학생들이 수업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 교재 52쪽, 교과서는 161쪽 확인해 보면서 1920년대의 민족 분열 통치 혹은 문화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삼아 한번 가져와 왔는데요. 화면에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곰, 뭐라고 써여 있네요? 뭐죠? 이거 가면인가요? 네, 겉과 속이 다른 형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겉과 속이 다르다를 왜 강조하느냐? 보세요. 일본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관리들과 선생님에 한해서 칼 착용하고 군복을 입게 했는데, 1920년대는 그걸 외관상으로 못하게 합니다. 강압적인 이미지를 숨깁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는 오히려 늘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약해 보이거나 완화되었을 뿐 실제로는 더 강하게 찍어 누를 거라고.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밥에 그나물 조삼모사 50보 100보. 1910년대 무단 통치기나 1920년대 우리가 배울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나 일본 총독부 세력들이 조선을 찍어 누르고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 비슷하다. 결국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시대 구분 3단계로 나눠본다고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 문화 통치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말로만 2단계에 해당될 뿐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적어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1920년대 여러 번 강조합니다. 1920년대 일제의 통치를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 이 통치의 방향이 깔려 있는 건데, 친일파를 양성해서 조선인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겠다. 민족 분열 통치. 겉으로는 완화됐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 문화 통치. 자, 1919년 약 10년에 걸친 찍어 누르는 부단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3.1 운동이 발생하게 되자 대거 전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강력하게 찍어 누르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만을 표현해 안 되겠다. 겉으로 부드럽지만 똑같은 통치 방식 혹은 나아가서 더 강력히 통치해야겠는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제국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변국의 여론을 의식해서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만 부드럽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측면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서 볼 건데 원래 처음에 조선 총독부의 짱 총독을 임명할 때 육해군 출신의 군인만을 임명했어요. 다른 말로 무관만 임명됐었는데 1920년대 말이 바뀝니다. 문관도 임명될 수 있다. 행정가도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다. 총독, 약한 사람, 그렇게 빡세지 않은 사람, 강압적이지 않은 사람 보내서 부드럽게 조선 통치할게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 경찰, 군인, 헌병. 헌병이 가장 빡세다고 했죠. 헌병보다 보다 약한 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치안을 평상시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조선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으니까 너네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또한 지방자치제랑 유사한데 의회, 회의체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필요할 경우 이 자문기구에 참여해서 스스로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았다. 실제는 조선 총독에 문관 임명된 적 한 명도 없다. 한 번도 없다. 말로만 그렇게 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헌병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시행되면서 보다 약화된 것 같았는데 경찰의 인원이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화된 게 아니더라. 네, 교과서 데이터 자료 보면 경찰서 수도 3배, 경찰관도 3배, 그리고 친일 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뿐 실제로 의회가 등장하고 있진 않더라. 그리고 이것은 자문기구로서 기능을 의결권 자체,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말로만, 뻥만 쳤을 뿐 실제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시면 1910년대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1920년대는 조금 허락은 해줍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잘 발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요. 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줄게. 1910년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 보통교육,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거죠? 혹은 기술,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받게 했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를 안 줬었는데, 네, 고등교육의 기회 열어줄게. 그 다음에 너네 많이 배우고 싶다며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연제를 바꿔줄게, 늘려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했다? 다 거짓말이다. 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네. 신문이 실렸는데 여백이 많아요. 그 여백은 뭐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일본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다 삭제해요. 그럼 뭐 1910년대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주지 않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학교의 수가 많지가 않고 지금 토지조사 사업이나 일본의 경제 침탈로 조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돈 내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낼 돈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 화면에서 봤던 거, 네, 관리나 행정가들, 선생님들, 네, 군복과 칼 착용 안 하게 합니다. 즉, 강압적인 이미지 빼버려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힘을 키워놓거든요. 네, 감시와 탄압을 합니다. 하나의 군의 경찰서, 하나의 면의 동사무소. 좋죠. 당연히 지금도 그래야죠. 근데 의도가 문제 있을 때 경찰 바로 투입하려고 하고,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두어서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되는데, 네,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보면 국채, 일본의 일왕제도를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사유재산, 일본의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면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1925년은 아예 합법적인 느낌처럼 총독부가 일본 세력이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완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때려잡고 더 몹시 괴롭히고 있더라. 이게 뭐라? 민족 분열 통치다. 1920년대의 문화 통치다. 여러분 교과서 162쪽에 보면 문화 통치의 실상이라고 해서 자료 3개가 실려 있는데 1번과 2번은 우리가 봤던 겉의 부분이고요. 적어볼까요?
3번은 속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총독의 문무관 어느 누구나 임명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총독의 문관, 행정가 임명하겠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꾸겠다. 네, 관리, 선생님이 제복 입고 칼 갖고 있던 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조선인들 더 많이 뽑고 대우해주겠다. 친일 인사들 더 많이 뽑아서 친일파 세력들 양성하겠다. 근데 총독에 문관 없고요. 경찰 수 늘렸고요. 관리나 교원의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다른 부분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죠. 자료 3번에서 뭐래요? 일본한테 덤비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쳐버린대요. 이게 속내죠. 너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겉만 살짝 바뀐 것 같을 걸이라고 하고 있죠. 자, 경제적인 부분 두 개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1910년대는 우리가 토지 조사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이미 가져갔어요. 1910년대에. 1920년대는 그 땅에서 생산된 쌀을 가져갈 겁니다. 쌀을 늘리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는데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연도를 체크해 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30년대 중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일본은 과거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공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쌀이 부족한데 요 시기 전에 직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 1차 세계대전 1917년에 일어났었나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군수 물자를 많이 찍다 보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쌀이 더 부족해져서 그 부족한 쌀을 식민지 조선에서 가져가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품종 개량, 가뭄에 잘 견디고 빨리 자라나는 쌀, 벼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수리시설 구축, 물을 넉넉히 가두어야 그 물을 받았을 때 그 벼 이삭이 잘 자라나게 되겠죠. 경지 정리,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벼를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거고, 개간 산업,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땅이 아닌 곳을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꿈으로써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 총독부에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획한 목표보다 낮은 성과, 쌀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조선에서 생산된 쌀이 다 일본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 계속 할게요. 쌀이 부족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시간이 보이나요? 4시 40분이어서 경쳤네요. 학교에 학교.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자, 차라리 우리가 품종개량 수리시설 구축 경지정리 개간 사업의 목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냈어. 그 세금 낸 돈이 우리한테 쓰여. 우리가 먹어. 그러면 이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 답답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세금 냈는데 그 쌀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누가 소비해요? 어디로 수출되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두 번 빼앗긴다라고 해서 이걸 이중적 수탈 구조라고 어렵게 표현하고 있고요. 조선 내에서 일본에 달라붙어서 경제적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가난해지고 있죠.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죠.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땅이 없게 되면서 그 땅을 빌어먹으면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미 세금으로 돈이 다 뺏겼기 때문에 땅을 잃고 왔다 갔다 유랑하면서 농사를 짓고 결국에 네, 아마 말이 잘렸을 겁니다. 아마 결국에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나가 살고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또 나가 살고 계속 나가 사는 거예요. 그 나가 사게 되는 국외의 거점이 어딥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만주간도인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일본의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일본 경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유럽 땅이 주로 전쟁터다 보니까 일본의 공업 물품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무기들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니까 조선 내에서 더 큰 득을 보려고,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원래 회사령이라고 한 건 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회사를 열고 닫을 수 있었는데, 이제 허가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조선 내에서 누구나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내에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은 결국에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회사 많이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의도를 갖고 회사령을 폐지한 겁니다. 조선인들 신나서 열심히 조선 내에서 회사 만들어도 돼 기회 줄게 이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려고 회사령을 폐지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관세가 폐지돼요. 1923년. 관세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면 강화도 조약 때 1876년 때 관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일 통상 장정 때 1882년 정도일 것 같은데 이때 관세가 생깁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관세가 생겨요. 자, 그런데 다시 1923년에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지겨울 겁니다. 관세가 없다? 한국 경제 폭망하는 겁니다. 이거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물불 가리지 않고 조선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편하게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 자료 보세요. 163쪽에 있습니다. 네, 일본인이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 1923년 관세 철폐를 기점으로 일본인의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커지더라. 왜?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 물건이 물밀듯이 조선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뭐 빈칸 교재 여러분 안 적어도 되겠죠. 1920년대의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겉만 약화됐지 속은 똑같다. 강압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1910년대나 비슷하지만 다르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반하고 3반 친구들 1920년대 일본의 통치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학교에서 다른 활동을 해서 수업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단순히 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잘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 체크해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 찍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